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청정국이었는데요. 어제였죠. 경기도 파주의 첫 발병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자, 강력한 방역 대책을 세워서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전국의 양돈 농가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서민석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치사율 100%에 이르는 전염병이라서요. 농가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이제 발병 이후에 최근에 필리핀까지 8개국을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간에 이제 많은 보도 또 방역 홍보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파급력을 양돈 농가들이 다 알고 있었던 만큼 국내 발생 매우 충격적이죠. 그래서 현재 그 현장의 농가들은 일단은 출입문을 거의 걸어 잠그고 혹시 있을지 모를 그 감염원의 유입 방지 또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부터 오늘까지 좀 변화한 상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지난 9월 16일 아침에 이제 파주시 연다산동의 농가에서 모돈 처음에 3마리, 그 뒤에 1마리에서 사두가 폐사하고 또 일부 개체에서 고열이 보이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9월 17일 오전 06시 30분에 첫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일 오후에는 또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에 농가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있었고 18일 확진 판정이 있었습니다. 첫 발생 즉시 그러니까 9월 16일이죠. 네. 전국의 양돈 농가 또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축과 차량 또 관계자들 이동을 중지하는 48시간 스탠드 스틸이 내려졌고요. 위기 경보 단계를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미 이제 그 첫 발생 농장은 4,950도 전체를 살처분으로 완료했고요. 두 번째 발생 농장 연천 농장도 지금 현재 4,700여도 살처분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원인은 어떤 걸로 좀 보고 있나요? 원인 추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쪽에서 모든 발병 가능한 요소들을 추적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학조사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요. 네. 검역본부의 전문가들이 농장주를 비롯해서 농장의 출입자 또 종사자 등의 이런 관계자들
또 농장을 출입한 모든 차량, 또 돼지의 이동 경로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일부에서 유입이 됐는데 네. 네. 어떤 유입 경로가 있었느냐 여기까지는 현재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원인이 밝혀져야 효과적인 좀 조치가 그러게요. 네. 처해질 것 예, 같고요. 이 맞습니다. 잠복기에 일부 돼지가 좀 반출됐다고 전해져서 추가 발생 위험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특징적인 것이 반드시 접촉에 의해서 예.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또 바이러스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에 발병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농장에서 특정 도축장에 130여 도가 반출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죠. 네. 그래서 네. 역학 조사를 통해서 그 반출 차량의 동선 또 도축 시설의 그 출입 차량의 내역이 파악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 명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검역본부에서는 추가로 그 농가들을 추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농협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 농가들을 역학 농가로 분류해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현재까지는 특별한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예찰도 좀 중요한 시기인 걸로 보입니다. 좀 어떤 증상을 보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지, 또 농가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 그대로 열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열병이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입 주변 또 사지의 말단 부위에 평색증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충출혈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열이 있으니까 식욕이 떨어지면서 사료를 잘 안 먹죠. 또 이번 신고 직전처럼 폐사하기도 합니다. 일단 평소하고 달리 돼지가 좀 열감이 있거나 의심스러우면 농가에서는 일단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번 발생 농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좀 신고는 매우 잘해주셨는데 네. 스스로 부검을 했더라고요.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네. 의심스러우면 일단은 가까운 시군도 좋고 이미 저희들이 이제 검역본부 안내를 했으니까 검역본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좀 의심스러우면 네. 바로 뭔가 조치를 스스로 취하려고 하시지 말고 검역본부나 가까운 시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 쭉 그렇습니다. 알아두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확산이 좀 없도록 모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는 좀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요즘 날씨를 보면요, 가을이 왔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바람도 불고 있고요, 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가락동도 이제 수확한 농산물들로 좀 가득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락동 연결해서 가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경아 팜캐스터, 가락동에 좀 가을이 찾아왔죠? 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죠. 바로 차량들로 북적북적거렸던 우리 가락동이요. 이번 주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한산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네 농산물들의 반량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반적인 가락동 수요일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우리 경매사님과 잠시 경매 분위기 좀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모실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뭘 드셔가지고 키가 훌쩍 커버린 우리 경매사님. 일단요, 본격적인 경매 상황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가락동 분위기부터 좀 살짝 짚어볼까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전반적으로 농산물들의 양이 현재 좀 감소한 모습을 띄었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산지, 이제 농업을 경영하는 산지들이 이제 APC 개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보통 추석 이후 일요일 경매장 같은 경우는 그 APC들이 다 휴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선별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일요일 반입량은 뭐 크게 급감했던 상황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뭐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소량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수요일인데 전반적인 좀 채소들 어떤가 지금 반입량이요? 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좀 증가세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일요일장 대비는 좀씩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어제보다는 좀 증가한 상황인가요, 반입량들이요? 예. 근데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아직까지 오늘 좀 차량들이 좀 더디게 진입을 하는지 지금 상황을 봐서는 반입량이 현재 좀 눈에 보일 정도의 좀 증가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추석 이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대목으로 인해서 이제 며칠 경매장이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추석 동안에 3, 4일 연휴 동안에 물량을 한꺼번에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도매인들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번에 뭐 당겨서 수확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바닥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출하가 되는데 양은 소폭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입량은 추석 대비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좀 반입 물량은 현재 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파프리카 소식 좀 준비하는 대로 경매사님 다시 모시고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가락동의 이 분위기를 살펴본 저는 판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잠시 후에 파프리카 소식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가락동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와 배 그리고 건고추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79톤, 과일과채 959톤, 일반채소 4455톤 반입됐습니다. 총 6694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645톤 정도 줄었습니다. 호박은 211.9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 같은 경우 211.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0.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둥근 애호박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가 3707원, 최고가 38,5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9,000원대였던 시세가 오늘 3만원대까지 올랐죠. 1,17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9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11일 기점으로 많이 오른 모습이죠. 오늘 가격 3707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파입니다. 317.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89.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71.82톤 줄었습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7,171원, 최고가는 131,000원, 최저가는 103,000원입니다. 네, 어제 101,985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시세는 올랐네요. 15,186원 더 오른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봐야겠죠. 8월 20일이 가장 낮은 가격 43,908원이었고요. 이 기간에서 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좀 반복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7일 기점부터는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요. 오늘 가격 117,17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65.1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5.88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차이 0.6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3,843원, 최고가 65,500원, 최저가는 48,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55,583원, 오늘 오름세죠. 3,260원 더 오르면서 53,84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면 역시나 9월 시작되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또 7일 기점으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1일 기점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다시 또 올라주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53,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도 보겠습니다. 175.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63.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2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호박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342원, 최고가 27,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1,342원, 어제와 비교했을 때 2,875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요. 30일이 가장 낮은 가격 26,000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7일 기점으로 한번 올랐다가 11일에 33,000원 기록한 이후로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2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호박 고구마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시세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9월 11일 때 오름세 나타내면서 소폭 줄이긴 했지만요. 이 간격이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 21,342원,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호박고구마 전북 익산시 16,860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14,706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논산시 14,11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이 최고가 평가 모두 넘네요. 최고가 5만 원, 평균가는 21,64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 오늘 반입 물량입니다. 106.1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70.8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35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빨간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44,168원, 최고가 5만 원, 최저가는 3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44,000원대, 어제는 64,000원대였는데요. 2만 원 가까이 지금 더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67원 더 떨어졌네요. 자,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11일 가격 78,000원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죠. 오늘 가격은 5만 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계속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8월 30일 전과 8월 달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9월 접어들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9월 11일 때 높게 형성이 됐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소폭이나마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강원 철원구 35,088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8,346원이고요. 경남 합천군 25,74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봤을 때 철원군이 최고가 51,000원, 평균가 35,088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파프리카 도매가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평균 53,400원입니다. 어제 62,800원이었고요. 9,4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55,000원, 부산 5만 원, 대구 52,000원, 광주, 대전 모두 55,000원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한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0원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었고요. 평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32,153원. 자, 오늘 전국 평균 가격보다 21,247원 정도 더 높은 가격, 오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제보다 가격은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높다고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서울과 대전이 23,000원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파프리카에 대한 경락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금부터는요, 파프리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추석 대목장을 톡톡히 봤던 작물 중에 하나였죠. 정말 높은 시세로 금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요. 명절 이후의 모습은 어떤 흐름을 지금 타고 있을까요?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제가 막 지금 머리가 날리고 자연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옵니다. 예. 네, 경매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경매사님은 어떤 계절 가장 좋아하세요? 사계절 중에? 저는 여름 좋아합니다. 여름이요? 예. 아 왜요? 너무 덥지 않아요? 예, 와이프가 살 좀 빼라고 운동 좀 하라 그러는데 여름에는 운동을 안 해도 땀이 나지 않습니까? 아, 운동을 그저 안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땀을 안 흘려도 자연적으로 땀이 난다. 땀만 나지 살은 안 빠지잖아요. 그 파프리카를 먹어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아, 좀 빠졌어요. 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명절에 정말 높은 시세를 형성했던 게 바로 파프리카였습니다. 명절 이후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나요? 네, 명절 이전 같은 경우 지금 파프리카 기본적인 반입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유례 없는 뭐 금파프리카란 뭐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은파프리카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단가가. 그런데 지금도 뭐 평년 대비 단가는 고단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 또한 중도매인들 구매력이 좀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여전히 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경매 분위기 역시 추석 이후에도 좀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 가장 궁금해요. 예. 추석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이죠. 반입량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 상황인가요? 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반입량이 뭐 생육기의 날씨 환경이라든가 현 시점의 일조량에 따라서 반입량이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뭐 강원도 일원의 일조량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입량이 추석 이전보다 많이 증가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양이 많이 증가했다. 한 36톤 정도 예, 예. 증가한 상황이죠. 전주 대비 36톤 증가한 106톤으로 반입량이 좀 많이 증가한 상황이죠. 예. 네, 반영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좀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경매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양이 늘어났어도 역시 좋은 시세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매 얼마 형성됐는지 경매가 좀 정확히 공개해 주시죠. 추석 대목 이전보다 한 5kg당 한 25,000원 정도 하락한 45,000원대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수치상으로는 뭐 25,000원이라면 큰 시세가 하락폭인데 뭐 상대적으로 평년 단가 대비는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농가들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족이란 말씀하셨는데 지금 5kg 예, 맞죠? 예, 예, 5kg이면은 지금 25,000원 정도 하락이면은 사실 꽤 많은 하락이거든요. 예. 근데 산지에서 우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평년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은 무리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평년 현 시점 9월달에 원래 추석 대목이 있어가지고 뭐 시세 기복이 심한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3만 원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45,000원이라는 단가는 3만 원보다 뭐 50% 이상 높은 상황이죠. 예. 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대비 한 25,000원 경락가는 하락을 했지만 평년 기준으로 봐도 한 15,000원 이상은 좀 높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도 이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산지에서는요. 뭐 제가 안 여쭤봐도 지금은 파프리카 산지만큼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산지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지금 출하주분들과 자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작기 끝나는 시점인 11월 달까지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네. 네, 농가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우리 경매사님한테 제발 여기서 또 떨어지지 말고 이 시세만 좀 계속 유지해 주세요라는 좀 요즘 전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좀 전화 좀 받을 만 날 것 같아요. 시세 안 좋으면 좀 전화 받기도 많이 꺼려지신다고 하시던데요. 예, 지금 같은 상황은 농가한테 시세 통보를 해줄 재미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파프리카 경매한 데서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가 고단가다 보니까 그 파프리카 안에 속박이 되는 물건들, 속박이 되는 상품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 뭐 중도면한테 팔려가서 다시 대형 유통업체한테 넘어가면은 여기서 크레임이 걸리게 됩니다.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유통 구조가 이제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또 그 크레임 부분을 저희가 또 산지하고 협의를 해서 뭐 단가 절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선별을 하실 때 정확한 등급에 맞는 선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매사님이 좀 더 꼼꼼히 짚어주신 이런 내용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반복합니다. 선별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좀 높은 시세를 받을 때 자칫 좀 이런 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기가 좀 다른 파프리카 섞일 때는 오히려 제 시세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중도매인들의 구매력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예, 추석 이전에 물량이 엄청 부족하다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하락세다 보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은 뭐 서로 지금 하락 시대에도 서로 살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예. 아유, 우리 경매사님 뭐 경매할 만 나는 요 시점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어떤 시세, 경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선별입니다. 첫째도 선별, 둘째도 선별. 무조건 파프리카는 지금 뭐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중소형 마트 측에서 요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표준화된 물건을 요합니다. 뭐 예전같이 파프리카라는 이 장목이 뭐 대중화되기 전에는 그냥 파프리카만 됐으면 됐는데 지금은 규격화된 표준화된 선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은 뭐 A급은 진짜 정확한 A급은 A급답게, 마이너급은 마이너급답게, B급은 B급답게 세부 선별을 좀 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우리 경매사님 명절이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그 명절 이후에는 뭔가 더 정확한 정말 우리 제 시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더 알려주려는 그런 열정이 보이는데요. 예, 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 지금 파프리카 고단가다 보니까 뭐 대형 유통업체 MD들한테 크레임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시달리셨구나 많이. 예. 생산자분들에게는 즐거운 상황이었는데
뭐 유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시세가 좋건 안 좋건 정확한 선별이 뭐 요하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선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우리 파프리카 품질을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어떤 파프리카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까지 좀 같이 짚어주세요. 네. 예, 파프리카 재배하신 분들이 이뻐요. 예. 파프리카 재배하신 생산자분들이 선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뭐 지금 강원도 일원의 파프리카 재배한 지금 시점이 한 뭐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표준화된 그 등급 규격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선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들어오는 품질은 좀 양호한 상황이죠. 한눈에 봐도 너무 좋거든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지금 날씨가 좀 차가워지다 보니까 대형과들이 많습니다. 대형과들이 늘은 상황으로 지금 이제 L자 사이즈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만큼은요, 파프리카에 있어서는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구매력도 나쁘지 않고요, 시세도 평년 시세보다 좋은 시세 지금 받아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선별로 더 좋은 시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프리카 소식을 전해드린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예, 서울청과 파프리카 개발장 최영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허장행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나라 파프리카 주 출하 지역이 어딘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 출하 지역은요.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순이고요. 그 가락시장 반입량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은 그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그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가락시장 반입량의 한 60% 정도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파프리카 반입량과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예, 그 9월 일평균 반입량을 보면요. 59톤으로 지난해 71톤 대비 12톤 정도 감소했는데요. 예. 반입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 빨간 파프리카 5kg 기준으로 그 9월 평균 가격은 55,000원인데요. 지난해 34,000원 대비 21,000원 상승하였습니다.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출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파프리카 그럼 작황은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9월 상승 잦은 강우로 인해서요. 그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출하 물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9월 주 출하 지역인 강원 지역의 기상 여건이 좋아서 생육 여건이 호전되면서 9월 하순에는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파프리카 재배 면적 추이 또 짚어주시죠. 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2012년 430헥타르에서 매년 증가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5헥타르까지 그 최근 한 6년 동안 300헥타르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뭐 색깔도 다양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도매 시장에서 인기 있는 파프리카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예, 그 유통인들은 파프리카를 구매할 때 일단 저장성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고 식감이 우수한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파프리카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이 계절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일로부터 3에서 4일 동안은 좀 단단함과 모양이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품종에 따라서 과일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는 동일하도 크기가 다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품종 통일이 중요하고요. 특히 그 수출 품종을 선택할 때에는 대가종보다는 수량성이 좀 많이 나오는 품종을 선택해야 적정 가격을 수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파프리카의 주요 소비처는 좀 어디로 보면 될까요? 예, 그 파프리카가 대중화되면서 일반 그 가정 내 소비도 증가했는데요. 네. 급식하고 군납은 여전히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생산량의 40% 정도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파프리카 주요 수출국이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영향은 없을지 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 상황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수출은 일본이고요. 네. 우리나라 생산량 수출 물량의 80% 정도가 일본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 파프리카는 그 수입 규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금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그래도 참 네.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파프리카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하순 물량이 그 출하 물량이 증가할 거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요. 가격은 이제 안정세로 전환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 비타민 왕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비타민도 듬뿍 들어 있고요. 또 수분 함량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청고마비에 계절하면은 음식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많이 살찌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파프리카도 좀 드시면서 건강한 가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4.5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2.0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 약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962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8,000원대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 거의 2만 원 가까운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81원 평균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감 약시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터 반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1일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당시에는 지금 5,000원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후에 좀 급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23,000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11일 때 11,000원대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8,000원 이상이 나고 있죠.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다가 하지만 올해 가격이 더욱더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을 보시면 19,962원, 거의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지금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었는데요. 최고가는 25,000원이었고요. 청도군이 최고가 18,0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평균가 같은 경우도 밀양시가 가장 높네요. 18,500원이었고요. 청도군 11,519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오늘 320.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47.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7.52톤 감소했습니다.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3,90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만 원대 평균가 형성이 됐었고요. 어제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 같은 경우는 거의 24,000원에 가까운 23,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평균가 6,098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0일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38,000원까지 형성이 됐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8월 26일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7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9월 7일 기점으로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8,000원의 최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이 8월 26일 때에 25,000원대 가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20일 33,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올해 가격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고요. 간격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9월 7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은 하락하고 또 지난해 가격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그 간격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3,904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3,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김천시와 상주시가 32,000원, 경산시 23,000원, 함안군이 22,000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평균가 중에서는 경산시가 가장 높았네요. 25,520원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상주시가 25,505원, 그리고 김천시와 영천시, 함안군은 모두 10,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자, 오늘 19.87톤 반입이 됐습니다. 자, 어제는 3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와 물량 비교해 봤을 때 18.2톤 정도 물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7,24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5,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어제 26,000원대 평균가였고 최고가 31,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의 평균가 27,0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상승한 상황이죠. 어제보다 63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0일 85,000원까지 최고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6일까지 급락하면서 26일 가격 보시면 무려 55,000원 이상이 지금 빠진 상황이죠. 3만 원의 최고가가 형성이 됐었죠.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회복을 했는데 9월 3일 이후에 다시 하락, 9월 7일 이후에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지다가 9월 11일 지난주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8월 20일 때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 7만 원대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월 20일부터 9월 7일, 9월 11일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9월 7일부터 또 9월 11일까지는 비슷한 가격 형성이 됐지만 11일 이후에 올해 가격이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27,249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25,171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16,620원에 거래가 됐고요. 경북 상주시 22,235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었는데요. 최고가는 32,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상주시가 28,000원, 평택시가 2만 원이었습니다. 평균가 역시 나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5,171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상주시와 평택시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주요 시장 배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전국 평균가 오늘 가격 보시면 36,2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6,800원으로 어제보다 600원이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33,000원, 부산이 4만 원, 대구 38,000원, 대전 35,000원으로 어제와 지금 동일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광주를 보시면 오늘 가격 35,000원, 어제는 38,000원으로 어제보다 3,000원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만 좀 보시겠는데요. 평년 가격 보시면 43,645원이었는데 오늘 36,200원으로 평년보다 7,445원 낮은 수준입니다. 네, 오늘의 과일이 바로 배입니다. 배에 대한 얘기 전문가와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배농가의 대목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추석 성수육의 출하량과 시세는 좀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약 6만 1천 톤 내가 지금 출하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세의 경우 그 잦은 강우로 인해서 품위가 저하되면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7.5kg 상품 신고 기준으로 15,000원 내외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네, 자, 이른 추석이었고요. 또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추석 성수기 배 품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예, 그 가을 장마에 영향하고요. 수확기가 당겨지면서 그 당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품질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는 예, 전반적으로 그 예년하고 비교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배 반입량의 시세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추석 직후라서요. 가락시장 반영은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품위 저하 문제로 인해서 그 지난해나 평년 대비 가격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추석 전에 태풍도 있었고요. 또 가을 장마도 있었습니다. 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현재 배 작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금년 배 작가는 생육기, 생육 호조로 인해서 지난해 폭염 피해가 심했던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 피해 때문에 낙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 단초 생산량 전망치인 23만 5천 톤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 링링이 배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그럼 배 농가에 입힌 피해가 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그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주산지인 그 전남, 충남, 경기 일부 지역에서 그 적게는 15%, 많게는 50%까지 낙과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태풍 피해를 입은 배 농가에서는 현재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낙과 피해 농가에서는요, 신속하게 그 낙과를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그 수세 회복을 위한 과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의 시세와 출하량도 중요합니다. 배 출하량 시세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추석에 일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제 추석 이후에 중점적으로 출하될 거고요. 그러면 지난해 대비 한 8% 정도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출하량 증가에 따라 가격은 약세가 좀 지속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석 이후에도 지금 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 하면 저희가 명절 과일이라고 많이들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명절 과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평소에도 배를 좀 많이 소비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여러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집중 분석 나온 오늘의 집중 작물은 건고추입니다. 먼저 건고추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고추 화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667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6,667원, 최저가 1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15,667원으로 같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격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건고추 양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만 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최고가는 21,667원, 최저가 18,333원이었습니다. 자, 양건 역시 어제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2만 원의 평균가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건고추 도매가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평균가 보겠습니다. 15,667원이고요. 서울이 16,667원, 부산 역시 16,667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 모두 15,000원으로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지역이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보시면 평년 가격이 16,400원이었는데요. 평년가에 비해서 지금 733원이 하락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승했습니다. 평년가 16,111원이었고요. 오늘 가격 16,667원으로 556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18,111원, 이 평년가였는데 평년가보다 1,444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하락했는데요. 평년가 16,111원보다 1,111원 하락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평년가 14,444원이었는데요. 556원 상승한 1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하락했습니다. 17,222원이었는데 2,222원 하락한 15,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맘때 시골 가면은 빨간 고추를 쫙 늘어뜨려 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가을에 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바로 이 건고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해 건고추 산지 가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9월 상순 화건 상품 기준 가격은요, 600g당 6,500원 수준으로요. 전년 9,800원 대비 3,3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햇 건고추 도매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예, 도매 가격은 그 600g당 9,400원으로요. 지난해 15,400원 대비 6,000원, 그 평년 9,900원 대비 5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햇 건고추의 반입량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소환동 농협 고추 곰판장 그 9월 상품 반입량을 보면요. 네. 그 전년에 223톤 대비 그 10% 증가한 244톤이 출하되었고요. 이는 그 19년산 재배 면적이 증가한 데다가 그 네, 병충해 네. 피해도 별로 없어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지금 얼마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건고추 생산량은 그 7만 8천 톤에서 8만 1천 톤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전년 대비 9%에서 13%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 평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증가하지만 평년보다는 적을 걸로 좀 전망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건고추 주산재 좀 작황은 어떤 편인가요? 예, 올해 생육상 그 병의 그 바이러스 피해가 그 좀 자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황은 그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서해안 지역인 충남하고 전남 지역에 도복하고 좀 낙하 피해가 좀 심했고요. 좀 거리가 떨어진 경북하고 충북 지역에서는 좀 피해가 덜했는데요. 다만 그 9월 상순에 잦은 그 강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병해로 이어질 경우 후기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과 가을 장마가 지금 모든 농가들의 좀 걱정을 그러니까요. 안겨준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농작물 관리가 좀 중요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추 농가에서는 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그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그 9월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탄저병이라든지 역병 등 병의 확산을 좀 중점적으로 방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예방 위주로 비가 오기 전에 전용약제로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비가 온 이후라도 그 방지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잘 키운 고추도 잘 말려야 또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건고추 건조 조건에 대해서 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에서 근무하는 노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장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고춧가루의 원료가 되는 고추를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추 말리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마당이나 평상에서 말리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자연된 것, 건조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태양초 혹은 양건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나 많은 양을 동시에 건조하기도 힘들고 또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면 이런 자연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는 건조기를 이용해서 열풍 건조 혹은 화건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시죠. 뭐 고추를 건조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이 고품질의 건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온도 설정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조기는 대부분 50도나 55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께서 건고추의 맑은 붉은색을 이렇게 선호하시기 때문에 농가에서 고추를 말릴 때 50도 미만으로 온도를 설정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말리면 재배나 수확 중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미생물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도로 건조를 하면 미생물이 99% 감소가 되었고 70도로 건조하면 99.99% 감소했습니다. 물론 고온으로 건조한 고추는 색이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온으로 건조를 하면 또 장점도 있네요. 미생물이 감소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을 맞추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건조 온도에 따라서 건고추 상품성에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은 더 많이 제거되지만 건고추의 색이 어둡게 되는데요. 네. 어두운 건고추 또 그런 건고추로 만든 어두운 고춧가루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하지만은 55도로 6시간 동안 먼저 건조를 하시고 그 후에 온도를 55도로 낮추어 말리시면 미생물은 고온으로 건조한 것만큼 제거되면서도 고온 붉은색으로 건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65도로 6시간 동안 건조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55로 낮춰서 다시 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조건을 따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뿐만 아니라 건고추를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성도 높아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빛깔도 선명한 건고추를
직접 드시기도 하시고 또 용도에 맞는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재배 단계뿐 아니라 건조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안전하고 또 좋은 품질의 건고추가 생산되는 건데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고춧가루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네. 또 품질이 무척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고춧가루의 미생물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고춧가루에서 유해 미생물이 검출돼서 판매가 중단되거나 또 한국의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상대국이 더 엄격한 미생물 기준을 요구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 품질의 안전하고 맛 좋은 고춧가루는 또 좋은 고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건고추의 건조 방법뿐만 아니라 재배에서부터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좀 재배를 해야 당연히 이게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많은 농가에서 좀 고품질 건고추를 건조해서요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고추 농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농가에서 품질 좋은 건고추를 만드시기까지는 육묘, 정식, 포장관리, 세척, 건조 정말 많은 과정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다만 고운 색을 내는 것만큼 건고추나 고춧가루의 안전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의 소비자들의 또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품질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농가 소득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참 좋겠죠. 고운 네. 색과 또 안전한 그런 건고추를 만드는 일에 좀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허장혜 팀장과 건고추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고추 수입량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중국산지 건고추 거래 가격이 지금 강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 물량인 8,488톤 대비 다소 감소한 8,400톤 내외에서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소폭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정부의 비축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네, 정부에서는 지금 2,628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5년산이 653톤, 16년산이 1,97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건고추 소비 상황도 어떨지 궁금한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김치 담글 때 또 이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좀 요즘 김치 담근 집들이 많이 안 줄다 담그죠. 보니까 네. 소비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고요. 네. 특히 이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해서 건고추의 직접적인 소비보다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등의 1차, 2차로 가공된 형태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산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건고추 시세는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년산 생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네. 도매 가격은 아마 지난해보다도 하락한 한 9,3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건고추 주요 소비처인 가정 소비가 10월 말 이후에는 좀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서 가격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김치 담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번거롭기도 하고요. 준비할 것도 참 많은데 그래도 김치 담그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그럼요. 네. 모여 앉아서 또 보쌈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쌈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김치 많이 담궈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고추 소비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고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38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850원, 최저가는 1,000원이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65원 더 올랐습니다. 주키니 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170원이네요. 최고가 1,590원, 최저가는 780원입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9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건고추 학원 6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577원,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11,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54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24원입니다. 최고가 3,990원, 최저가는 1,830원에 판매됐네요. 네, 어제보다 15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파프리카 보시죠.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2,215원,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는 1,66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7원 더 올랐습니다. 포도 캔베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248원입니다. 최고가 7,000원, 최저가는 4,60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69원 더 하락했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10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2,044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은 1,992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5,056원에 판매가 됐네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양돈 업계에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발병으로 인해서 양돈 업계 전반에 걸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으로 단기적으로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감하지만 조기 출하에 따른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체에는 전염되진 않지만 이 과거 구제역 발병 초기와 마찬가지로 소비 기피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반면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돼지가 살처분될 경우에는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이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좀 모아야겠죠. 계속해서 좀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허장행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 대파와 토마토 그리고 송이버섯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